지금도 매일 걷기 운동만 믿고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열심히 걸어도 오히려 다리 힘이 더 빨리 무너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버거워지고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하는 순간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저는 32년 동안 노년 근육 건강을 연구해온 생활운동 전문가 오성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다리를 버티는 힘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 공원을 걸으면서도 정작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낙상과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는 사고는 한 번 시작되면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면서 다리 근육이 더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낙상 한 번이 독립적인 일상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칩벽 하나만 있어도 잠들어 있던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벽 운동 5가지는 무릎 부담은 줄이고 다리를 버티는 힘은 살려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암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60세 이후에는 오래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운동이 따로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하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알려드리는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지금까지의 걷기 운동을 살려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요즘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무겁거나 휘청하는 느낌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근육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 72세 강태봉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운동이라고는 걷기 하나만 꾸준히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1시간 넘게 걸으셨고 가까운 거리는 일부러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고 버스에서 내릴 때 순간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날이려니 하셨는데 그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나아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몸 중심이 흔들린 뒤부터는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겁이 많이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리를 오래 쓰는 것과 다리를 버티는 힘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쓰는 운동이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건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는 근육입니다. 이 2가지는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걷기 운동만으로는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안쪽 근육을 충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강태봉 님도 처음에는 걷기 운동만 더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허벅지는 더 무거워지고 방향 돌 때 몸이 흔들리는 느낌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벽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계단 내려갈 때의 불안감이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상의 자신감을 다시 찾아들인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걷기 노력이 절반만 효과를 내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60세 이후 꼭 깨워야 하는 다리 근육 운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걷는 동작만으로는 충분히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줘야 합니다. 대한근감소예방연구회에서는 60세 이후 하체 근력 감소가 낙상 위험 증가와 직접 연결된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그만큼 허벅지 힘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무릎이 관절 충격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70세 문재호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1시간씩 산책은 꾸준히 하셨지만 식당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부터 짚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문제인 줄 아셨는데 실제로는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있어서 다리 버티는 힘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벽 스쿼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깊게 앉지 않아도 됩니다. 5초 정도 버티고 다시 천천히 올라오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낮게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구부려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부터 짚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리 붓기와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생활운동연구소에서는 종아리 근육 약화가 다리 붓기와 피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다리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종아리 근육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나영수님은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고 발이 차가운 상태가 계속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 영양제를 드셔보셨는데 큰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뒤꿈치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뒤부터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을 가볍게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립니다.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르게 올렸다 내리면 근육 자극이 절반도 안 됩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몸을 지켜주는 건 하체만이 아닙니다. 상체와 팔에 버티는 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노년 균형 연구에서도 상체 근력이 부족할수록 낙상 후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결과가 여러 번 발표됐습니다. 특히 욕실이나 계단에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을 때 벽을 짚거나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팔힘에서 나옵니다. 팔힘이 받쳐줘야 그 짧은 순간에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배철수님은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경험을 하신 뒤부터 팔힘 운동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작한 것이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두 손을 짚고 몸을 가까이 가져갔다가 다시 밀어냅니다. 마치 벽을 밀듯이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는 겁니다.
허리가 굽은 상태로 하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팔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 운동을 꼭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엉덩이 근육은 보폭을 만들고 허리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 보폭이 점점 짧아지고 발을 끌면서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 보행 연구에서도 엉덩이 근육 약화가 보폭 감소와 걸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폭이 줄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 이동 자체가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71세 서동영님은 걸을 때 발을 끄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이상하게 느끼셨는데 이게 허벅지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 문제라는 걸 알고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벽 뒤로 다리 차기 운동을 시작한 뒤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벽을 잡고 다리를 뒤로 천천히 들어 올리면 됩니다. 허리를 과하게 젖히지 않고 다리를 자연스럽게 뒤로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리하게 높이 올리려 하면 허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낮게 들어도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즘 걸음 보폭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운동을 꼭 시작해 보세요. 골반 옆 근육은 우리 몸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향을 돌 때 몸이 흔들리거나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연구에서는 골반 안정 근육 약화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 보행 중 방향 전환할 때 가장 먼저 위험이 옵니다. 골반이 흔들리면 허리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73세 임선자님은 방향 돌 때 몸이 자꾸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귀가 문제인가 싶으셨는데 실제로는 골반 옆 근육 훈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벽 옆다리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뒤 휘청거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벽을 잡고 바깥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겁니다. 높게 올리려 하지 말고 중심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골반이 옆으로 기울지 않게 상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방향 돌 때 균형 잃는 느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육은 조금씩 자극을 주고 깨워줘야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운동은 서로 다른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모두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운동들의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시간대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근육과 관절이 하루 중 가장 굳어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실 때는 일어나자마자 무리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에서 깬 뒤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먼저 풀어준 다음 식사 전이나 식후 30분쯤 지나서 시작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운동하면 소화에 방해가 되고 어지러움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간격은 꼭 지켜주세요. 아침 첫걸음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이 순서만 지켜도 부상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 바로 앉는 것도 습관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 직후에 바로 소파에 털썩 앉아버리면 열심히 올린 혈액순환 흐름이 다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액순환 회복 속도가 젊은 분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운동 직후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운동이 끝나면 집 안을 천천히 23분 정도 걸으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식혀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다음날 근육 피로를 훨씬 줄여줍니다.
운동 끝나면 바로 쉬고 싶어지시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딱 3분만 더 걸어보세요. 그 3분이 운동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분 관리도 근육 건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육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 신호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꾸준히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 물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운동 전에도 미리 한두 모금씩 드셔두면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물을 자주 챙겨 드시는 편이신가요? 처음 시작하실 때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의욕 넘치게 많이 하시다가 다음날 근육통이 심해지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통증이 생기면 억지로 참고 운동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계속하면 오히려 회복이 더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각 동작 5회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서서히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작했다가 며칠 못 가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목표를 낮게 잡으시면 그런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벽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도 근육이 회복하고 자라는 재료가 없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오히려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류 같은 식품을 매일 조금씩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식사 때마다 단백질 음식이 한 가지 이상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자극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생각날 때만 하거나 기분 좋은 날만 하면 몸이 그 패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침 세수를 마친 뒤나 식후 산책을 마친 뒤처럼 이미 몸에 굳은 습관 뒤에 붙여서 운동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별히 시간을 내려고 하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생활 루틴 뒤에 딱 붙여서 5분만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훨씬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동 시간을 따로 정해두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집니다. 운동과 습관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몸이 진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무조건 오래 걷는다고 다리 힘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만 열심히 하다가 정작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과 균형 잡는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걷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이고 우리 몸을 버텨주는 근육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줘야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오셨다면 그 노력 위에 오늘 배우신 내용을 딱 5분만 더해주세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종아리 안쪽 근육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낙상 위험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미리 근육 운동할 걸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시작하는 것과 넘어진 뒤에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벽 운동처럼 다리를 버티는 근육을 조금씩 깨워주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계단 앞에서 겁나는 느낌이 줄어들고 아침 첫걸음이 가벼워지고 방향 돌 때 휘청하는 순간도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닙니다. 끝까지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노년입니다. 걷기 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걷기는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오늘 알려드린 벽 운동 5가지를 하루단 5분만 추가해 보세요.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밖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 안벽 하나면 충분합니다. 허벅지 힘을 살리는 벽 스쿼트, 종아리를 깨우는 뒤꿈치 들기, 팔 힘을 지키는 벽, 푸시업, 보폭을 살리는 뒤로 다리 차기, 균형을 잡아주는 옆다리 들기,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추천드린다면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5초만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딱 3번만 해도 됩니다. 그 3번이 내일이 되면 5번이 되고 한 달 뒤에는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다시 근육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두렵거나 걸을 때 발이 자꾸 걸리는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알아두면 훨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오늘부터 다시 다리 근육 관리 시작해야겠다 마음 드셨다면 댓글에 근육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